광역교통망 확충이 추진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일 생활권이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다는 지적 때문인데 성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수 묘도가 동북아의 LNG 허브로 적지라는 평가입니다. 2023년 운영에 들어가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이 순천에서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시간을 끌수록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자진 사퇴 기회마저 잃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7일 수능을 앞두고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각급 기관들도 수험생 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이 사실상 한 생활권이지만 연계 교통망이 열악해 큰 불편이 있습니다. 이들 3개시가 용역 조사를 통해 광역 교통망 도입의 타당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마동 시외버스터미널.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이순신 대교까지 개통되면서 여수와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졌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이곳 터미널까지 와서 시외버스를 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통망이 열악하니 찾는 사람이 없고 승객이 없으니 교통망은 더 위축되는 그야말로 악순환인 셈입니다. 자가용으로 많이 가겠죠, 자가용으로. 대중교통을 별로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차편이 그냥 많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타진되는 대안은 3가지. 광역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택시 광역 미터제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도입된 광역 시내버스는 정류장 설치 지역의 집값이 들썩일 정도로 인기가 높고 택시의 구역 제한을 없애거나 시내버스 환승을 활성화하자는 대안에도 시민들은 반색입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시민 의견 조사에서도 3가지 방안 모두 찬성률이 과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중교통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데다 업종별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려 업계 전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광역 시내버스를 도입할 경우 시외버스나 택시업계가 타격을 입고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는 작은 도시의 시내버스 업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의 분배가 많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광양만권 광역교통망의 현실성은 있을지 용역조사의 최종 청사진은 다음 달 드러납니다. 시민들의 기대치를 고려할 때 업계 간의 이해와 당국의 지원 대책을 조율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만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묘도가 동북아 LNG 터미널 사업지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묘도에 LNG 터미널이 들어서면 동북아 LNG 거래를 위한 기지로는 호남권에서 처음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와 광양 사이 광양만 중심에 자리한 묘도. 묘도 내 310만 제곱미터 준설토 매립장 부지 가운데 63만여 제곱미터의 LNG 허브 터미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는 최근 묘도가 LNG 터미널로 적합하다는 사업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양만권에 여수 국가산단 등 가스 수요처가 밀집돼 있고 국내 2위를 자랑하는 해상 물동량으로 LNG를 선박에 주입하기 편리한 항만 조건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광양만이 일본과 중국의 중심에 위치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LNG 거래가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다른 데 비교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LNG 허브 터미널로서는 최적지가 아니냐, 이제 이런 결론을 내준 거죠. LNG 터미널에는 20만 킬로리터급 저장 탱크 4기와 각종 관련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부진의 지방공사와 진입도로 공사를 마치면 오는 2019년쯤 터미널 조성에 들어가 2023년이면 운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낙후됐던 섬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만 사실은 가스공사의 LNG 터미널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아주 좋고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동북아 LNG 거래 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 묘도의 LNG 터미널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광양만권이 국제적인 LNG 중요 거점으로 떠오를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68년 만에 이른바 슈퍼문이 뜨는 오늘을 기점으로 당분간 해수면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늘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 차가 커지겠다며 저지대 침수와 낚시객들의 고립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여수와 고흥의 경우 오는 목요일까지 해수면 높이가 3m를 넘어 관심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양시의회가 LF스퀘어 광양점의 현지 법인화를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결의문을 통해 매출 이윤의 지역 환원과 지방 세수 확대, 고용 창출과 자금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높여나가기 위해 LF가 현지 법인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일부 지역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 이행 사례가 있는 만큼 실천적인 방안 마련과 강한 의지를 보여 명실상부한 지역 기업이 돼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내 인구 유입에 따른 중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교육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현재 신대지구 내 중학교가 29학급 규모의 승평중학교 한 곳밖에 없는데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면서 내년에 97명, 2018년에는 186명의 학생 정원 초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인근 금당지구 내 4곳의 중학교로 정원 초과 학생들을 일단 분산 배치한 뒤 원도심 중학교 한 곳에 이전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원도심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순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당 순천시 지역위원회는 오늘부터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무기한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퇴진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순천시 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최순실 일당의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상황 반전을 위한 꼼수를 쓰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자진 퇴진의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세월 5월 전시 무산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윤장현 광주시장이 고백했습니다. 당시 문체부 차관에게서 외압성 전화를 직접 받았고 그 결과 전시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는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5.18 시민군과 주먹밥 여성이 침몰한 세월호를 들어올리고 학생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주제였지만 그림에 등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부분이 문제가 됐고 정부가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는 의혹만 남긴 채 전시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정부 외압설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2014년 당시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며 여러 현안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정이 처한 여러 가지 현안에 문제 있어서 그걸 돌파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 홍성담 작가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자기 고백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비엔날레 직원이 안기부 직원을 만났고 어떤 커피숍에서 만났는지 그 명단이 저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안 할 때는 제가 불겠습니다. 윤 시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걸었던 당사자로 지목된 김종 전 차관은 윤 시장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화 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한편 지역 문화계가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월 5호를 둘러싼 파문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세월 5월 전시가 무산되는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윤 시장의 발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문제의 작품 세월 5월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하고 뒤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렸습니다. 당시 이 작품이 논란이 된 뒤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홍 작가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최근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명록에는 홍성담 작가를 배제하고 제재 조치를 강구하라,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김영한 수석이 자기 수첩에 적을 때 배제하라고 적었겠지만 아마 홍성담을 죽여라라고 했겠죠. 미술계에서 쫓아내라라든가. 김종 차관이 나선 배경도 의문입니다. 비엔날레를 비롯한 문화 관련 업무는 문체부 1차관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체육과 관광을 총괄하는 2차관이 나섰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종 2차관은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서 최 씨와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 5월 전시가 무산되는 과정에 김 전 차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오늘부터 수능 문제지와 답지가 배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문제지와 답지를 배부하고 16일까지 지구별로 보관한 뒤 시험 당일 전국 1,100여 개 시험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는 21개 시군에서 47개 수능 시험장이 운영되며 응시생은 18,1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7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소방당국이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몸이 불편해 시험장으로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119 이송 도우미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관할 소방서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방본부는 또 시험 당일 원거리 거주 수험생들을 위해 긴급 출동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수험생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유럽 최고 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궁전 의사당에서 유럽연합과 영국 왕립예술협회가 공식 인정하는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의 친환경 실천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생태계 보전과 함께 국가정원을 통한 에코벨트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애플 어워즈는 또 순천시 조충훈 시장을 세계 그린 대사로 임명해 성공적 환경 프로젝트를 세계에 알려 환경보호단체나 개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수시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관광지 호감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문화마케팅연구소가 전국 229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트래블아이 어워즈에서 여수시가 지역 호감도 기초단체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아이 어워즈는 지자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정보 플랫폼인 트래블아이에 등재된 여행정보 총량과 콘텐츠 호감도를 바탕으로 8개 부분을 평가한 것입니다. 여수 등 전남 해역 지역을 중심으로 해중림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0년까지 모두 60억 원을 들여 여수와 신안 등에서 자연석을 투하하는 해중림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갯녹음 현상으로 줄고 있는 생물 서식처 확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 해역 안반 3,800여 헥타르 가운데 900여 헥타르에서 갯녹음 현상이 발생해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해양관광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섬관광과 연안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안크루즈 운항 조건을 선박 규모 2,000톤 이상에서 500톤 이상으로 줄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